안녕하십니까, 청원지인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과 배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관련 정보를 보시려면요, 여러가지 자료를 좀 조회를 하셔도 되지만 청약 제도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바로 청약을 앞두고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아파트 투유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정보를 모르고 청약 들어갔다가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장 최근 정보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파트 투유 나오죠, 그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나오는 안내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청약 안내 부분에 보시면 특별 공급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이제 특별 공급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고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의해서 특별공고를 합니다. 보시면 청약통장 기간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고요. 그 다음에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하나요. 이래 공부를 합니다. 집이 있다거나 하면 2자녀 또라고 하면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들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 물량은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에 해당합니다. 세대에 해당합니다. 태아하고 입양 자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보시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도 있으면 안되고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 본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또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해당이 안되겠죠. 다만 이제 주택 소유 그러면 조그만 주택 하나 있는데 그것도 주택 소유를 다 보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입니다. 이제 법제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치시면 이런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53조를 보시면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은 주택, 아까 말씀드린 작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주택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5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제곱미터는 한 6평 되는 주택이죠. 그죠? 이런 주택이 또 따닥따닥하게 붙어있는 재건축, 재개발, 달동되는 데는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6평 이하의 주택.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이 있는 걸 본다 했는데, 여기는 또 60세 이상의 존속, 60세 이상입니다.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해행정구역, 이 수도권을 제외하는데요. 다음 각목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또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또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 흔히 말하는 촌에 있는 고향주택 같은 거 있죠, 그죠? 촌집이라도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수도권의 촌집은 이런 해당이 안 됩니다. 촌집 같은 경우에 20년이 지난 주택이나 또 작은 면적의 주택,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에 의해서 이어받은 촌집, 이런 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도 한 세대만 소유하면 주택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소형 저가주택은 보시면 소형 저가주택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소형 나와 있네요.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8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주택 세대 구성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집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집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사무소에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변동된 제도는 분양사무소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애매하면 분양사무소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금 전에는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 조건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설한 주공주택 있죠, 그죠? 주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민영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기준은 주공아파트 이런 거 있죠, 그죠?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면 소득이 높은 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만 가능하다는 거죠.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월 평균 소득 120%가 얼마인지 요것도 아파트 투유 내부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고에 보시면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기준표가 뜨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120%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신혼부부요 특별공급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기준도 있는데, 자산 기준 아까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만 해당되겠죠, 그죠? 이 기준은 그것도 보시면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그리고 차량도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 그죠? 차량도
2700인가 그렇습니다. 잠시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자동차도 2799만원 이상 차량 기준 가격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가 기준 차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런 이제 조항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처분을 하시든지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당첨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고할 때 1세대 1인입니다. 1세대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이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6개월 경과를 해야 되고, 또 통장별로 또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6개월 이상 경과를 해야 됩니다. 경과를 하고 6회 이상 납입이라든지 지역별 예치금 상당한 금액을 내시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요즘은 저축 예금 부금 통역이 없어졌죠.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6개월 경과해야 된다는 거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하고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 기준표인데요. 배점 기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배점 기준표인데 평점 요소는 미성년 자녀수, 그 다음에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그리고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입가입 기간 해서 여러가지 분야로 해서 배점을 해놨습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5명 이상 때는 점수가 40점, 4명은 35점, 3명은 30점인데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포함을 합니다. 미성년자만 포함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영유아 자녀수인데 3명 이상은 15점, 2명은 10점, 1명은 5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아, 입양아, 그 다음에 전혼 자녀 포함하고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수가 배점 기준에서 이렇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세대 구성인데요. 공급 신청자 직계 존속,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었으면 3세대 이상에서 5점 준다는 내용이고요.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또 5점 준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죠, 그죠? 5년 이상 경과한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넘으면 20점,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15점, 1년에서 5년 미만이면 10점인데, 이게 이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 가점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하나인데 무주택자여야 하고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동시에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그럼 스타트냐 하면 청약자가 성년 만 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쭉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점제 할 때는 이 기간이 좀 다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 규칙에 나오는 가점제 적용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무주택 기간은 산정을 하는 방법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혼인하면 혼인한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연령이 이제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적용한 기관 자체 산정 기준이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분양 사무실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간 산정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시도 거주 기간도 거점 기준표에 포함이 됩니다. 10년 이상이면 15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면 10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면 5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거주 기간 어떻게 산정하냐면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에 19세 이상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이전부터 기간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면 5년, 5점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이 점수를 합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겠죠. 다만 이제 내려가네요. 이게 동점자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방법이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 만약에 지금 이 계산을 해가지고 동점자가 나왔다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수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나이가 많은 순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 제도는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씩 바뀌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아파트 투유에는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다른 블로그나 여러가지 이제 네이버, 제가 지금 보시는 네이버 TV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좀 오래됐다고 판단하시면 아파트 투유 오셔가지고 청약 안내 특별 공고를 안에 본인이 이제 들어가시는 특별 공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런 자세한 사항들을 다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것도 막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이 막 됩니다. 어디까지 세대로 보는지 보면 세대 보면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이런 식으로 세대 구성도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보면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이룬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변동이 되니까 이런 것도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필요를 하겠죠, 그죠? 요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어서 오늘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